경매 투자에 대한 요령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논문 쓰면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러 페이지를 썼지만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가치 분석이죠.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 당연히 현재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미래 가치. 1억짜리를 샀는데 경매로 잘못 샀어. 그래가지고 한 1억 1천에 샀어. 비싸게 샀죠? 근데 이게 미래 가치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중에 한 5년 정도 있으면 한 2억, 3억 될 것 같아. 그러면 잘못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는 현재 가치보다 현저하게 싸면 한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사.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미래 가치는 얘가 별 볼 일 없어. 뭐 개발 소재도 없고 그래. 그래도 싸게 사면 바로 또 팔면 그게 또 남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매라는 거는 이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 항상. 그래서 하자는, 첫 번째 하자는 인수되는 권리나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냐 마냐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이제 물리적 하자가 있어요. 물리적 하자는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물리적 하자야. 이거를 인테리어 업자 손잡고 가가지고 이거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고칠 수 있으면 인테리어 업자분 견적 얼마나요? 한 3천이면 될 것 같아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3천 더 적게 쓰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그게 바로 물리적 하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하자는 법률적 하자예요. 이제 법률적 하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토지죠. 토지, 농림지역에 땅을 받아놓고 커피숍을 하고 싶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편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편법으로 농림지역 땅을 사서 거기에 소매점은 돼요, 안 돼요? 편의점. 편의점 되죠. 그러니까 소매점을 열어서 거기서 커피를 파는 거야. 불법이에요? 커피 음료를 팔어.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예. 그게 목천의 용현조수지 가보면 숨카페라고 있어요. 거기 뭐로 나오냐면 농림지역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 조회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소매점으로 나와. 예.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근데 생긴 거는 그 소매점까지 생겼어요? 슈퍼까지 생겼냐고, 그게. 그래서 누가 봐도 카페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편법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로스팅 하거나 뭔가 제조하거나 이런 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이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카페가 휴게 음식점인데, 휴게 음식점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근데 거기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제품을 파는 거죠. 네, 그렇죠? 타 먹으라고. 네. 또는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내가 받아가지고 컴퓨터 게임방 같은 거 요즘에 사양산업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떠한 게임방들은 아주 끝내줘. 엄청 좋아요. 가면은 먹을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이거 내가 받아가지고 게임방 한번 해볼까? 상가 받아서 싸게 받았으니까 해야지 했는데 게임방 허가가 안 나. 여기가 상대 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법률적으로 하자죠. 그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리스크 분석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금. 결국은 투자 수익률 결정하는 게 세금이에요. 네. 세금은 총 3번에 걸쳐서 나오죠. 취득, 보유, 양도.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취득 단계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죠. 그 다음에 보유 중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절세하느냐. 그러니까 주택을 혼자 보유하는 것보다 배우자랑 2분의 1씩 나누면 그럼 얼마까지 돼요? 혼자는 12억까지가 기본 공제인데 둘이 나누면 9억이 돼요. 그래서 18억까지 기본 공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부동산세 절세하는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보유세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도. 양도세 그냥 샀다 팔았다를 하니까 중과세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좀 떠드는 것들이 이제 매매 사업자 내서 한번 해라. 그러면 양도세 중과를 안 받고 종합소득세로 내면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괜찮아. 하면 돼. 근데 꾸준히 해야지. 꾸준히 하지 않고 중간에 한 1년 하다가 포기하면 그거 지금까지 한 2채, 3채 팔았던 것들 다 어떻게 돼요? 양도세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 봤을 때 야, 너 이거 보니까 너 이거 매매 사업자로 한 게 아니라 사업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양도세로 분류가 돼요. 그때 되면 그 이자 가산. 그럼요. 당연히 다 가산세죠. 예. 무서워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차라리 사업자를 내서 경매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차라리 법인을 설립해서 하시는 게 좋다. 법인은 그냥 설립해서 하다가 기분 나쁘면 법인 그냥 접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매매 사업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명의 분산, 공동 명의로 해서 명의를 여러 개로 쪼개면 쪼갤수록 세율이 낮아지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져.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하든 아니면 법인 명의로 가서 하든. 법인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세요? 법인은 제가 만약에 관심이 많으시면 따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절세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요령이 이렇게 됩니다. 가치 분석하고 리스크 분석하고 세금 분석하고 이렇게만 가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뭐 중간에 그런 것도 있지. 명도 해야 되잖아요. 명도 분석해야죠. 명도 어떻게 할지. 명도 해보니까 쉬웠죠. 아주 그냥 제대로 되으셔가지고. 네. 자, 그리고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해드릴게요.